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난해 4월 농업계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정현찬 위원장의 취임으로 실질적인 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농업계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가로 살아온 새 위원장이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현장 중심의 농특위, 소통하는 농특위를 이끌어내리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을 모시고 농특위 앞에 산적해 있는 농정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새로운 농정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줄여서 농특위라고 하죠. 오늘은 정현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 농업계의 큰 기대 속에 출범을 한 농특위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제 6월 달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기대 또는 많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소회를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농특위 위원장 되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사만 이렇게 한 40년 지어왔고 또 농민운동 한 40년간 해왔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지명하신 것은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반영하라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지금도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신데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지으시는지, 그리고 특히 그 금년에는 굉장히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잦아서 그 작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생명농법으로 유기농을 한다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만 쌀농사 한 1,000평 짓고 또 밭농사를 한 3,000여 평, 한 4,000여 평 짓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장마 또 그리고 태풍 때문에 나락도 좀 쓰러지기도 하고 밭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도 수확을 해야 될 긴데 지금 수확하러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틈을 내서 고구마도 파고 해야 될 긴데 올해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사가 흉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금년에 주변의 농부들. 자, 쌀과 고구마를 직접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즐거웠던 일, 또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농사를 지어보면은 보람된 게 하나 있으면 어려운 한 10가지 정도 사실은 됩니다. 이 어렵기 때문에 농사는 힘들기 때문에 잘 이제 그 농사를 회피하고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제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지금은 거의 기계화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기계로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 지금 이맘때입니다. 들녘에 내다보면 누렇게 익은 들판을 이렇게 내다보면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리고 뿌듯하고 그 논두렁에 앉아서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이 맛이 최고입니다. 그 맛 때문에 40년 동안 농사도 지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힘들었던 거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애중에 키운 것들을 팔로가 없어서 현장에서 노타리 치고 폐기 처분할 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그렇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생산이 됐을 때 다른 거와 달라가지고 그때가 저 기억으로는 농사지으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여 평 쌀 농사를 지어놨고
또 고구마 농사, 뭐 양파 농사 한 3,000여 평 이렇게 짓고 있는데 지금 저 고구마는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가면 좀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 농사를 또 이게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토밭이 돼가지고 그거 상당히 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작년에 먹어본 분들이 올해 다시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할 때가 그 소비자들을 잊지 못하고 고마움 이런 걸 사실은 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흥행을 하든지 이 농사 이것도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서 농사 짓고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또 좀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이제 한 해 정도 휴경했다가 땅도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 일을 마치고 내려가면 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땅도 좀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뽑아 먹기만 주인들이 막 뽑아 먹고 땅을 쉴 수 없도록 해서 좀 쉬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사 짓는 얘기 또 이렇게 판매하는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저절로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시는데 또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를 찾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친환경 농업이 특히 어려운데요. 그 친환경 농업의 그 유통과 판로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농산물 유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비싸고 해서 여기 제대로 좀 풀려고 하면은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주소만 이렇게 잘 알면은 해서 바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붙이면은 요즘 뭐 택배비 5,000원이면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 가거나 어딜 다른 데를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그 물류 비용 때문에라도 20%뭐 30%까지 이게 그 농산물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유통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직거래 행식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취임 직전까지는 그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의 이사장으로 동분서주 하셨는데요. 사건 직후에 그 병원에서 1년간 지켰던 그 일하는 농업계에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참담했던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백남기 농민과 더불어 전국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쌀값이 20년 전보다도 더 훨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쌀값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진압을 하면서 물대포에서 직사를 함으로 해서 백남기 농민이 현장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그 질로 한 1년간 의식을 한번 깨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현장의 농민들과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민주단체들이 130여 개 단체들이 같이 함께 그 백남기 농민의 그 어려움 또 억울한 죽음 이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을 같이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촛불 1,700만 촛불이 이어지라는 이런 정말 계기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 농민으로서 또 농민운동의 대부로서 오랜 기간 또 현장과 늘 함께 해왔던 이력 때문일까요? 농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달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급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하순에서 텃밭을 이렇게 이제 가꾸면서 전화를 뭐 한 5시경 돼서 받았습니다만은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서울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현장의 농민들이 많은 기대 예. 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또 민원성도 많고 예. 지금 어쨌든 저한테 그런 기대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농민들이 기대에 진짜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1호인데요. 그 농특위가 그 농업계에서는 이제 그만큼 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이제 높은 반면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름 정도 들어봤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농특위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예. 많은 국정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농업 분야는 농특위 위원장이 맡아서 대신 일을 하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행정부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리고 식약처, 국무조정실장 5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1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저까지 30명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위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에도 20명씩 해서 각 분과위가 되어 있고 또 특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은 농업 만들기위원회라든지 남북위원회라든지 해서 그것도 3개 위원회가 있고 이게 한 100여 명, 본위원을 한 3, 40명으로 이렇게 한국의 어쨌든 농업을 걱정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총망라해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이제 적지 않은 조직의 농특위는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농특위원장은 대통령과 직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직접 대화를 하셨는가 농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계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어쨌든 본 의원들과 같이 함께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같이 만나서 인원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농민 날이나 이때 같이 함께 대통령과 자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농특위원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정청이 이제 조율을 해서 어떤 농정 개혁의 틀을 만드는 뭐 그런 그 임무를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그 과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와서 어떤 소통의 정치랄까 어떤 소통을 해서 현장의 농민에서부터 또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까지 소통하는 정책을 저는 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일 처음 농림부 장관에서부터 해수부 장관, 산림청장 각 농민단체들에까지 총망라해서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경쟁 중심 또 돈의 어떤 중심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지금 농업은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국정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어떤 산업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어떤 소중함, 생명을 지키기 위한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이번 정부 농특위에 이제 실질적인 이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진영도 아마 갖추셨을 것 같습니다. 농정 개혁을 위해서 참 많은 그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이고 또 일기와는 어떤 혹시 차별점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동안 일기가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일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또 일기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충실히 또 그 부분을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 뭐 누구도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식량 안보에 가는 겁니다. 식량 주권. 그걸 하려고 하면은 토지 관계를 떼놓을 수 없고 또 지금 토지가 거의 계속 그 잠식대에 들어가고 해서 토지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민들이 가격 문제입니다. 지금 직불금으로 해서 지금 올해는 직불금에 대한 기대가 농민들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 직불금으로서는 농업 문제, 농업에 대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어낸 농사를 제값을 받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뭐 긴 장마 그리고 여러 차례 동시적으로 발생한 태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농민들 현장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조금 전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 또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뭐 고통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다 문을 닫음으로 해서 농산물이 전혀 뭐 팔리질 않고 있고 또 학교 급식도 이렇게 중단됨으로 해서 그동안 그 유기농이나 해서 농사지었던 농민들도 팔 곳이 없고 또 뭐 꽃농사, 하예농사라든지 전체 농민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또 지난 또 태풍 또 홍수로 인해서 거기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현장을 구례를 가봤는데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고 농민들이 겪는 그 고통은 우리 말로서는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고통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건 농민들이 스스로 복구하기에는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복구하는 데도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이제 겹친 가운데 식량의 수급도 참 걱정스럽거든요. 식량 수급 문제는 어떻게 좀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곡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소류 종류나 그 주에 다른 이제 부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강원도 고냉지 배추나 여러 가지 또 남쪽 지방에 또 채소 같은 게 홍수로 인해 썰어감을 해서 많은 차질이 이제 우려되고 있고 그런 농민들의 피해가 바로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가 그런 농산물이 흉작이 됨으로 해서 또 국민들은 그걸 또 못 구하고 제때에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그 인력 문제라든지 또 식량의 수출입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특위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곡물이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올해도 상당히 그 홍수 때문에 많은 곡물이 또 농가 그 소출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국내 농산물을 제대로 자급자족하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앞으로 이런 큰 재앙을 대비해서라도 어쨌든 식량 작업은 법제화하고 예. 식량 안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식량 안보라는 얘기는 또 식량 작업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먹거리를 먹고 사는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농업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항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이 식량에 대해서는 가치 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우리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식량안보 법제화가 오랫동안 이제 농업계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식량 안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번 농특위에서는 그 문제가 조금 전향적으로 발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농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고 식량 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어떤 일에서 이번에 어쨌든 또 대통령께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깊고 또 농업이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람 중심이라는 게 바로 식량은 우리 사람들이 식량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최우선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식량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토지 문제든지 식량 문제를 같이 함께 고민해서 저는 꼭 풀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꼭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의 농특위에서는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소 이제 친환경 농업, 그 위원장님 스스로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관심과 애정이 이제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친환경 농가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법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친환경은 일부 농민들만 하는 지금 한 친환경이 1조 원대 됩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런 아주 지금도 이제 미비한데 이걸 앞으로는 전체 우리 농토 전체를 살려서 땅을 우선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친환경으로 농토 전체가 지금은 이제 GAP로 계속 농림부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GAP는 그 문제가 제초제를 또 GMO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GMO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고 제초도 관계가 없는 게 사실은 GAP인데 그래서 GAP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 농토가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펴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농약 또 화학비료 이로 인해서 정말 물, 땅 할 것 없이 환경을 다 오염시켰는데 이제는 앞으로 유기농으로 갈 때만이 자연과 자연 생태계를 살려내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게 바로 유기농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농업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그 농업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외국 노동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돌아감으로 해서 농촌 현장에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 농사 짓는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 들어오지 않고 외국 노동자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실지가 농촌을 살려고 하면은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도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든 거 아닌가. 또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몇몇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제 농민이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실제 농민수당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전남북이나 이런 데서도 농가수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농민수당을 하면 한 집에 두 사람이면은 두 사람 다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는데 농가수당으로 하면 한 농가에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법으로 써서 전남북 같은 데도 농가수당을 하는데 원칙은 농민수당으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불금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부분, 우리가 자연 생태계나 환경 문제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강력단체, 지자체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지방자치단체나 강력단체가 하루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제 이슈가 직불제 개편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우리 현 정부 농정 철학의 어떤 그 실행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공익형 직불제 내용에 있어서 이제 적지 않은 우려와 불만들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 공익 직불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공익 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문제들이 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농특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직불금이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착오들이 생기고 피해 농민들이 속출하고 상당히 이제 참 어려운 현장의 농민들을 이제 그 어렵게 피해 농민들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의 이제 부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정수급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은 17년, 18년, 19년도에 직불금을 받지 않는 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우선이 돼 가지고 그 3년 동안에 직불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도시에 있는 투기한 사람들이 이 직불금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정수급은 철저히 막아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앞으로 그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정수급을 막는 것은 뭐 이제 그 당연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귀촌 귀농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귀농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문제인데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귀농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에 상충하는 그 직불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은 농촌 농민들을
계속 이제 떠나는 농촌을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농민들을 환영하는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직불금이나 또 즐거움 아니더라도 문화나 그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만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데 있는 이런 제도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냉대하고 하면은 오히려 촌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막는 계기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제도들은 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직불금 수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만 그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 농업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귀농자들이 그 농업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지금 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땅은 원래 헌법에도 굉장히 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이제 가지도록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는 도시에 있는 그 투기꾼들이 거의 다 땅을 잠식하고 예. 투기로 이렇게 전략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농특위에서 전국에 이제 몇몇 군데를 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경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정말 이제 조사를 해보고 표본을 몇 군데 해보고 이것도 하는데도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역에서 오히려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장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땅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업무용으로 계속 땅이 잠식되어 가고 공장이나 뭐 이런 데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은 헌법 정신에 입에되는 것들은 철저히 법으로 보완해서라도 땅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농특위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어려운 우리 농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더 어려워졌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명확해진 뭐 그런 감도 있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농업이 처한 어려움은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6, 70년대부터 전문가의 이제 집단, 관료 이쪽으로 해서 한국 농업 정책을 어떻게 펴왔느냐 하면은 좀 경쟁력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WTO나 FTA에 지금 맞아서는 우리가 큰 땅을 많이 가진 나라대로 경쟁을 갖추려고 하면은 땅을 많이 갖도록 기업농이나 대농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는 게 상당히 오늘날 한국 농업을 어렵게 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학농법이나 이걸로 인해서 모든 농토를 다 버려놓고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농사는 생명 산업인데 여기에 어떤 수지가 맞거나 안 맞거나 또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거나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 예. 어쨌든 유기농을 해서 자연 환경을 살리고 사람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려고 하면은 소농,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농경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또 자연 생태 어떤 중심 이쪽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이 같이 함께 사는 이런 틀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유기농이 확산이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네.
일반 소비자들이 그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또 이해 그리고 선호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마 핵심 이제 과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농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은 어쨌든 보기 좋고 싼 물건 이걸 찾습니다. 그런데 또 그 대신 농민들은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크고 보기 좋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항농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 상생하는 관계. 농민들은 내가 짓는 이 농산물이 바로 내 자식이 먹는 것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정말 내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러는 가운데 협조하는 관계를 가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입장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명 산업 또 살아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그 생명 농업 또 좋은 그 농산 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부의 역할도 그 만만치 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공익형 직불제에서 그런 면에서는 그 친환경 직불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문가들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존에 했던 친환경 직불제를 그대로 뭐 가지고 오고 기본 직불형이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농자재 값도 화학 비료나 이런 데는 지원을 정부가 전혀 10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자재는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짓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올리고 또 농자재 지원금도 유기자재는 지원을 대폭하고 화학 비료나 화학자재는 지원을 전혀 10원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농정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 한 몇 년간 그 농업 분야의 예산을 보면 또 특히 그 최근에 나온 한국형 뉴딜에서도 농업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농업 홀대론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업 농촌이 이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농업이 한국형 뉴딜의 그 변방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 예산의 재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농특에서 그런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보면은 3%대가 무너졌습니다. 전체 정부 총 예산 비례하면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농특위에 기재부 장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 국민들이 볼 때 농업을 살려야겠다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만이 바로 예산과 같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필요 없는 이런 정책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정책은 농특위가 이제 내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책을 내고 또 농민들이 이해를 구하고 또 대통령도 이해가 갈 때는 반드시 기재부도 같이 함께 예산을 늘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제 그런 농정 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전체 국민들이
농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특위도 마찬가지, 농특위가 많은 곳인지도 또 모르고 한국 농업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또 농업이 단순 농민만의 문제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풍족해가지고 식량에 대한 어떤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업을 살려고 한 데는 농민만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할 때만이 농경의 계획의 틀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또 농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바로 살아있는 먹거리를 생산할 때만이 일반 국민 대중들도 농업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저 역시 국민들이 우리 농업에 이제 무관심한 것 정말 이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농특위 차원에서는 그 어떤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그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바꿔 나가고, 그런 혹시 그 논의가 뭐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 그건 뭐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이나 외국에서 또는 수입 농산물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제는 차별화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이 뭐 우리 국내산이나 외국에 들은 수입 농산물이나 그게 극인데 다 같이 몸에 해롭고 먹을 만한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인식되면은 전혀 국민들이 한국 농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이제는 차별화된 수입 농산물과 다르다. 수입 농산물은 정말 그동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방부제나 많은 농약, 살충제, 살균제를 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건강을 책임질 수 없지만은 우리 국내 농산물들은 살아있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때만이 국민들이 바로 우리 한국 농업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되고 네. 농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농특위에서는 그런 소통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요? 작년에도 그 원탁 회의를 쭉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지금 그 실무 준비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 관계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은 농민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행정부 또 기관 단체, 소비자, 농민 전체가 같이 함께 한국 농업을 놓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예.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제대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미팅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를 쌓지 못했던 국경 5가지 과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정말 이제 그건 뭐 제가 팽시할 농사 지어오면서 대통령과 같이 함께 농사 철학을 같이 함께 하는 거는 바로 그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 바로 저와 같이 하는 부분이 돼서 아이 든든하다 이거 같으면은 저도 같이 함께 일을 해볼 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올해는 어쨌든 또 국민들과의 이런 소통, 또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행정부처와의 소통, 전체가 이렇게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한국 농업을 같이 함께 공감하는 행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을 지켜보셨을 농업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국 농업이 제대로 바로 서고 또 제대로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지키려고 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농민과의 소통, 또 농민과 행정부와의 소통, 이런 소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서두에도 인사 말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민과 이런 소비자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소비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가서
같이 함께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나 농림부나 언제든지 장관들과 같이 만나서 농업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남 문제를 수시로 얘기하고 그걸 바로 전달받아서 현장의 농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름으로 해서 바로 우리 한국농업이 설자를 제대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과의 소통, 행정부의 소통 제대로 해낼 때만이 농업이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자,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홍수, 장마, 태풍 이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정현찬 위원장님의 농특위와 함께 그 우리 농업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위원장이 이끄는 농특위를 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농업계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던 농특위였지만 출범 1년을 지나며 그 기대가 한풀 꺾였고 정부 예산은 물론 한국형 뉴딜 같은 국가 정책에서도 농업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농정의 틀을 전환하고 농정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농업계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도 농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